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지금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코스파트너스의 하창원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보 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1분기에 사상 최악의 마이너스 성장률 6.8% 기록했던 중국의 성장률이 2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세계 주요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2분기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하던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게 나오고 있었던 그런 시점에서 네. 이렇게 중국 쪽에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좀 좋아진다라는 부분은 좀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세계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켜보는 지표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산업의 기초 소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평가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봤을 때 3개월 동안 구리 가격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대표적인 생산지 칠레나 이런 데서 파업도 발생하고 생산 차질이 있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생산이 좀 부족해지고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이고 구리 가격이 한동안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좀 구리 가격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구리와 금은 이제 반비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금 가격도 최근에 굉장히 좀 좋게 움직이고 있죠. 코로나19라든지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관련된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금 가격도 지금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은도 같이 좀 크게 상승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표들을 좀 같이 좀 잘 보시면서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좀 추정해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좀 중국 이슈와 또 구리나 이런 이슈들에 좀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국 소비주들 중에서도 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또 기술적인 반등들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장 장 초반부터 이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점점 이제 하락폭을 좀 튀어나가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르는 종목군들만 좀 오르고 있고 이제 좀 쉬어가던 종목군들 예를 들면 오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장에서 굉장히 좀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도주 중에서도 좀 조정 나오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2차 전지라든지 5G 관련된 종목군들은 굉장히 뉴딜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장에서는 좀 대형주 위주로 좀 지켜보시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코스피 시장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구리 가격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 회복의 신호로 볼 수 있다. 이 구리 가격, 또 금은 가격도 그 지수도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하셨고요. 중국 경제 회복 기대감과 함께 오늘 화장품주들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주가 흐름도 꾸준히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다시 780선을 내어줬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사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개별주 위주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섹터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이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예를 들면 동아기업이라든지 시젠 그리고 EDGC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그런 5G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엔터주들이 조금은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흐름들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자체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금은 이제 쉬어가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관심이 좀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보다는 역시나 여전히 시장에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데일리 트레이딩이라든지 아니면 단기 스윙적인 측면으로 좀 단기적인 기간으로 잡고 좀 접근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오늘장 또 목요일장이다 보니까 금요일장에는 또 이제 주말에 대한 변수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매수에서는 조금 신중해 주실 필요성이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셨습니다. 여기까지 양시장 흐름 짚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장유리나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꼭 봐야 될 5가지 이슈, 새빨간 이슈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이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0.5% 동결하기로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한 속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점검해 주시기 바라면서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가전이다. 가전 섹터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울증에 빠졌던 가전제품들 지난 3월 중순부터는 시행된 으뜸 효율 가전 환급 사업으로 신바람을 내고 있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정부가 1차 추경 경정 예산안을 1,500억 원 편성한 데 이어서 3차로 추경에도 이 같은 규모의 예산을 반영한 덕분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본격적인 무더위를 맞아서 불 없는 주방 가전의 판매량도 증가하면서 가전 섹터들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이슈로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배터리 회동성사, 전기차 동맹이 이루어질까라는 내용인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널뛰는 테마주, 옥석 가르기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낸 바디프렌드, IPO 되어 재합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 IPO에 관련한 이야기 좀 자세히 드려보겠습니다. 매년 실적 증가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바디프렌드, 지난해 재상장을 좀 추진하면서 시장에 지금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 바디프렌드의 관계자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연내 IPO를 재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상장 도전으로 3수 끝에 코스피에 입성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오늘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그 동결에 대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동결을 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 요인으로 보게 된다면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쏠림 심화가 좀 가속화되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유례 없는 낮은 기준금리가 시중 유동성 증가에 일조한 측면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 하한 수준에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통화정책 약발의 마지노선으로 꼽히는 이 실효 하한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금리를 내리더라도 경기가 지원이 되기보다는 집값 상승을 더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금리 동결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속보 상황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산업계 뉴스가 될 텐데요. 테슬라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바로 두 기업이 뭉쳤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정의성 수석 부회장 오는 21일 2차 회동을 가질 예정인데요. 남양기술연구소를 찾아서 이재용 부회장 오는 21일에 만날 예정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자율주행 시스템 등 전기차 관련 기술의 고도화에 힘을 합칠 것으로 보이면서 재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A-Pro는 오늘 상장한 첫날부터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2배 이상 오르면서 상한가를 돌파했고요. 관련주들에게도 좀 훈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 전문가님께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테마 관련주 이슈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100조 원가량을 투입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돼서 주목되어 있던 테마주들 널뛰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수소차, 신재생에너지, 소프트웨어 종목은 관련 뉴딜 종목으로 묶이면서 등락의 좌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그래도 진짜 수혜주가 어떤 것인지는 검증이 정확히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정책발 모멘텀을 받는 종목군들 어떤 것이 득이고 또 어떤 것이 실인지는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새빨간 이슈들 정리해드렸고요. 더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콕 경제가 확산하면서 가전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방생활용품 업계도 앞다투어서 가전 쪽으로 그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아무래도 이 가전 하면 사실 LG전자가 저는 바로 떠오르거든요. 모든 네네. 소비자들이,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LG전자가 신고가도 경신을 했고 어떤 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생활 소비 패턴이 변하는 거에 대해서 네.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뭐 3주 전,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인테리어까지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가전의 부분도 이제 그런 수요가 넘어오고 있고 이런 결과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오늘 좀 이 주제로 좀 잡아봤고요. 일단은 가전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던 그런 부분들은 또 정부 지원금으로 또 가전을 또 이제 구매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또 큰 몫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LG전자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LG전자나 이제 삼성전자 거의 두 개가 양대 네. 산맥인데 LG전자부터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세탁기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굉장히 또 호평을 받고 있고요. 또 나머지 가전 부분에서는 또 유럽 지역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또 LG전자입니다. 아무래도 해외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국내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고르는 게 삼성 아니면 LG이기 때문에 그 외에 좀 추가적인 수익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큰 이슈로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한 2, 3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또 이제 내부 인테리어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저점부터 꾸준히 우상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더 시총이 낮거나 조금 작은 종목군들에 비해서 이런 추세가 좀 강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좀 가전에 대한 소비에 대한 전망은 4분기부터는 좀 좋지 않겠다라는 전망들도 다소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또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집에 있기 때문에 가전에도 좀 관심이 가서 추가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루트로 가지만 이게 또 장기적으로 가게 됐을 때는 이런 소비가 또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LG전자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중요한 라인을 좀 돌파를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방송 나와서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 중요한 라인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을 좀 바탕으로 돌파를 한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수 있겠고요. 또 이 부분에서가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서 매물대가 좀 많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돌파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요 윗라인까지 전 고점 라인 부분까지는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과거보다는 올라갈 때 조금 더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평선의 흐름 자체도 또 정배열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이런 우상향 흐름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83,000원 라인까지는 좀 무난하게 일단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뭐 지수가 좀 흐트러지고 좀 눌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약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런 좀 우상향 추세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실적적인 부분도 예상보다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가전 부분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점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슈가 많기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혼부부 대상으로 가전 매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년 대비 약 65% 올라갔다라는 뭐 그런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전 부분에서 두 기업 모두 다 실적이 큰 폭으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로 봤을 때는 가전 섹터를 좀 집중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휴대폰 등 또 워낙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하셔서 보셔도 되겠다. 근데 가전 부분만 봤을 때는 삼성보다는 그래도 LG가 조금 더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전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면은 LG전자 조금 현재부터 좀 매수를 해주시고 이제 정고점 부분까지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 삼성전자 모두 가전 부문에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셨고 특히 그래도 가전 부분에서는 LG전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점, 지금의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서 83,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 오는 21일에 다시 만납니다. K배터리 전기차 회동 이어질 텐데요. 오늘 관련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잘 가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2주 전에 이 관련된 이슈를 조금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종목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더 지켜보자라고 했었고, 그때 이제 3사를 더불어서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보자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역시나 이제 3사는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만나더라도 그 이제 추가적인 매출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좀 3사는 일단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시간상 바로 좀 차트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기 평선들 타고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린 뉴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유럽에서 관련된 시장이 좀 열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 흐름들은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최근에 조금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기업은 동화 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은 아니었는데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 상승폭은 좀 큰 상황이지만 최근에 좀 충분히 단기 이평선을 따라서 좀 조정이 많이 나왔고 좀 이제 급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비엠, 이제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윗부분에서 조금 조정이 나와주고 이제 다시 이런 흐름들을 타고 갈 수 있는 이슈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좀 지속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관련주들 모두 다 20일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 꾸준히 좀 들고 갈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22일에 이제 그 테슬라 실적이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전기차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포스코케미칼, 뭐 SKC 이런 종목군들 좀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차 관련주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전기차 시장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코스파트너스 하창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세대 디램 DDR5 출격이 임박한 가운데 메모리 업종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 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또 2200선이 넘었다가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주도적인 모습을 가져가는 섹터는 강하죠. 그런 가운데 오늘도 장중에 여러 종목들이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반도체 관련돼서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지금까지는 DDR4였는데 DDR5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시장은 미리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이에 움직임이 맞춰간다라는 관점 쪽에서 오늘 이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이제 수혜주까지도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련돼서 반도체 얘기만 나오게 되면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조금 더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CPU가 있죠. 주 처리 장치라고 하는 두뇌가 있고요. 거기다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램이라고 하는 그래서 즉 주 기억 장치가 있고 거기다가 보조 기억 장치. 지금까지는 HDD를 썼었는데 이제 SDD 쪽으로 많이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런 쪽으로 메모리가 바뀌고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주 기억 장치 같은 경우, 램 같은 경우는 전원이 꺼지면은 메모리가 기억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억 장치 쪽에서 DDR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어떤 층을 구분해서 계속 발전이 돼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처음에 DDR로 갔다가 DDR2, DDR3, DDR4까지 지금 나온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 한 단계 더 발전된 DDR5에 대한 개념들이 앞으로 주된 추세가 되겠다라는 관점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도 또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섹터들도 지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딱 한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약간 좀 더 다분화되고 어떤 세밀화된 쪽으로 지금 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여러 가지 측면 쪽에서 과거의 DDR보다는 좀 더 계속 진화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들이 발달되고 특히 IT 쪽이 발달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런 어떤 메모리 쪽의 변화는 계속 진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에 따른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래서 지금 DDR5 같은 경우는 DDR4에 대해서 뭐가 좋으냐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림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다 영어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떤 전력에 대해서 사용량들이 줄어들고요. 거기다가 어떤 의존성들이 상당히 또 양호하게 나오는 측면들과 함께 속도 빨라지고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DDR5가 더 셀들이 집약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 무엇보다 DDR4 대비해서 크게는 한 2배 정도 성능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전력 사용량이 감소가 되죠. 거기다가 속도도 한 40% 정도 늘어나면서 수행 능력도 2배 정도 나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DDR4보다 같은 급이라고 하게 되면 1.5배 정도 높아진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다 기능이 하나가 추가되는 게 온다이 ECC.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 영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보통 저희가 PC 쓰다 보게 되면은 사용자의 오류로 인해서 파란 화면이 넘어가죠. 네, 그런 것처럼 일단 오류의 수정이라든가 정확한 분량 내용들을 사용자에게 전달된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들 쪽에서 과거에 없던 부분들이 약간 추가돼서 조금 더 개선된 내용으로 나온다라고 되면 PC의 사용 부분들이 조금 더 양호히 그러니까 즉 어떤 사용자 접근이 좋아지는 관점이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DDR5가 왜 지금 필요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필요성이 증가된다. 특히 빠른 메모리가 더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IT 산업과 CPU가 또 한 단계 발전되다 보니까 메모리가 필요하면서 또 요즘엔 내장 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과거에는 하나의 프로세스로 모두 다 담당하는 게 아니라 내장 그래픽은 또 따로 이어지면서 좀 고화질 그리고 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게임용 노트북이 왜 따로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어떤 프로세서가 따로 나오면서 성능이 더 좋아지다 보니까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DDR5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거기다가 DRAM이 계속 고성능화될 수밖에 없는 4차 산업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필요성들 대표적으로 PC나 서버용 쪽에서 특히 전력 소모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서버 쪽은 당연히 이쪽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계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게 7월 달 안으로 원래는 올해 초쯤에 이어질 걸로 보여졌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약간 좀 지연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발표가 표준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서는 본격적으로 DDR5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거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12년도에 DDR4가 확정이 됐고 약 한 2년 정도 자리매김을 했다고 하게 되면 2022년 가게 되면 앞으로 1, 2년 뒤 가게 되면 거의 이쪽이 주 트렌드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과거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특히 새로운 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점유율이 미미하게 나오기 시작했다가 점점 더 확장되기 시작을 하죠. 그런 쪽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이 DDR4가 어떤 점유가 됐던 부분들을 봤었을 때 한 2015년도부터 약 한 2년 정도쯤 되니까 어떤 거의 주된 흐름들로 가져갔었다라고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DDR5가 작년부터 살짝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이 거의 주된 추세가 되게 되면 적어도 한 2021년도부터는 거의 반 정도 이상은 DDR5를 쓰겠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이 모바일 쪽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폰 5G 쪽의 스마트폰이 교체가 되면서 오히려 DDR5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단계가 마련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빠른 출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 모바일 DRAM 쪽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버 쪽은 당연히 이제 인텔과 AMD 쪽에서 어떤 호환될 수 있는 CPU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늦을 수는 있는데 아마 이쪽에 대한 요구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서버용 DRAM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또 이제 메이커들의 특히 대표적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장 주가 되니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느냐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현재 어떤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약 벌써 이제 개발은 다 끝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DR4와 5가 좀 같이 이어지다가 이제 16나노급 정도부터는 내년부터는 이제 DDR5가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히 SK하이닉스도 약간 늦겠지만은 오히려 어떤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이어갈 걸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한 2020년도 올해 중반 이후 때는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앞으로의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도 메이커 쪽에서는 확인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요 관련주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검사, 테스트 관련된 후공정 장비 쪽에서 먼저 모멘텀이 나온다는 관점 쪽에서 유니테스트, ISC, 엑시콘, 오킨스 전자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패키지 관련된 심텍이라든가 칩 저항기가 사양이 변화되다 보니까 아비코 전자 특히 이런 종목들 종목 보시게 되면은 유니테스트나 아비코 전자, 뭐 심텍 이런 종목들 ISC까지 마찬가지로 벌써 주가가 이를 반영하면서 한 2, 3일 빠르게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어떤 단기 차익 매물 때문에 어떤 기회 요인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관심을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일정 관련해서 앞으로 시간이 보통 주된 흐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주가의 속성상 먼저 움직이게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조정시 비중 확대가 계속 유효한 전략적으로 보면서 메모리 시장들도 바뀐다라는 관점들을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관심주를 찾아봤을 때 두 가지 종목 오늘도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테크윙이죠. 이 회사 같은 경우도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장비 쪽인데 지금 비메모리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에 대한 흐름들 2분기도 잘 나왔고요. 하반기까지 연장되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94% 증가하면서 470억대까지 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데 일단 이제 막 신고가를 돌파했기 때문에 실적 호조의 흐름들은 아직 덜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한 27,000원대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8,000원대로 대응한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나오고 있는 그래픽 카드 쪽에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서버용 쪽 그리고 모바일 쪽에 대한 수요가 양호한 흐름들 쪽에서 계속 수혜를 받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작년까지 실적 부진했다가 올해 하반기 턴어라운드까지 이어지게 되면 올해 영업이익이 한 740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시총이 한 4,500억대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부담이 덜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17,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대로 대응하면서 보시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진화하고 있는 메모리 시장과 함께 DDR5에 대한 개념과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봤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주도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계속 체크해보고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메모리 업종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10위에는 유비케어입니다. 오늘도 5%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9위의 에이텍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을 앞두고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8위의 우리산업홀딩스는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업종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위의 동아화성은 오늘장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6위의 DKT는 오늘도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상승세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5위는 LG화학, 4위는 NC소프트, 3위는 오이솔루션, 2위 에이프로, 1위 SK바이오판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5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LG화학입니다. 전기차 관련주 대장주죠. 연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LG화학, 저는 그래서 고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입니다.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 오늘은 추매 타입, 완전 고구마 주식이네. 아우 답답해. 오후엔 사이다 한 잔 마셔보자 LG야. 이거 퐁당퐁당도 아니고 맨날 오른 거 그대로 반납하네. 너무 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첫 번째 게시글부터 오늘은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이라서 오늘은 추매 타임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어차피 올라갈 종목이라는 거는 없죠, 사실. 그래요. 주식의 시세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고 의견을 드리기는 했지만 조금 이제 약한 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20일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았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 더 보유를 하시는 관점이고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전기차 이제 양대 산맥이 삼성 SDI와 LG화학 두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기술적으로는 LG화학이 더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강했던 것은 전기차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화학 사업도 영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경기 회복세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된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주가에는 이런 부분들이 거의 다 녹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 저점 대비해선 2배 정도 주가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언제든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20일 이평선이에요. 여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선이죠. 그래서 20일 이평선을 안 깨는 한 홀딩이기는 하지만 신규로 매입하거나 추가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는 이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저점 대비 2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긴 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주식이란 없기 때문에 언제든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 보유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NC소프트입니다. 100만 원 그 고지선을 뚫을 기세로 올라가던 NC소프트가 그 구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4%대 정도 하락을 하면서 한 88만 원 선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은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스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스탑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88만 원 지지 못하면 83만 원까지 떨어진다. 그 이후엔 반등 라인임. 다들 총알 준비. 89만 원에 들어와 봄. 조금만 먹고 나가야지. 평단 60만 원인데 다 팔았다가 다시 사기 대 떨어질 때 추매하기 뭐가 나을까라고 또 고민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보도록 할게요. 88만 원을 지지를 못하면 83만 원까지 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등 라인이다라고 했는데 NC소프트 어떻게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할 줄 아시는 분이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88만 원은 이제 직전 저점이 되는 가격을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짜로는 7월 달 초에 있었던 가격입니다. 이 라인이 깨지면 지지선이 이탈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지선으로 볼 수
수 있는 가격이 앞서 올려주셨던 83만 원 근처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까지 88만 원 지지가 못 되면 83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88만 원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NC소프트가 갈 수 있는 원동력은 결국은 리니지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IP인데요. 리니지 M이 최근에 3주년을 맞아서 신캐릭 출시, 대규모의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서 단기에 매출을 바짝 끌어올리고 매출 2위, 그 리니지2 레볼루션에 뺏겼던 매출 2위에서 1위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 시연이에요. 그리고 지금 시점이 대규모 업데이트가 막 나왔기 때문에 리니지 M의 매출이 정점을 찍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위치에서는 추세 이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88만 원을 최종적인 이탈가로 잡고 좀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투자자분께서 올려주신 글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은 바로 보도록 할게요. 89만 원에 들어왔다. 조금만 먹고 나가야지라고 하셨는데 수익을 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조금 먹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뭐 시장이 또 빠른 반등을 보이면은 같이 딸려 올라가긴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대감이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신규 매수는 지금 위치에서는 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왕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매수한 단가랑 별로 차이는 안 나죠. 네, 가격 전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도할 가격, 이탈가, 손절가는 88만 원.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까지 보도록 하고요. 반등했을 때 노릴 수 있는 가격은 92만 원 선 정도까지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짧게 목표가 짧게, 손절가 짧게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가를 88만 원 그리고 반등했을 때 목표가 92만 원까지 보시는 게 좋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3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 오이솔루션입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후속 방안으로 2022년까지 5G 이동통신 전국망을 구축하는 등의 투자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5G 관련주들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은 보름 새 무려 48%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도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는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솔루션에 대한 의견입니다. 월요일에 49,800원에 팔았는데 다들 너무 부럽다 유유. 오늘 시초에 입성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네요.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고 내 팔자야. 이건 쭉 가져가야 하는 종목이다. 오늘만 보는 실수는 범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글 보시면은 오늘 시초가에 입성했는데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이솔루션? 일단 시초가에서 고가에 잘 매도를 하셨다면 괜찮은 대응이 됐을 텐데 네. 지금 윗꼬리가 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고 네. 제가 스탑 의견을 드린 것은 뭐 5G가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오이솔루션이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그런 호재를 급격하게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5G 관련된 섹터는 앞으로도 주목해야 될 섹터라는 점은 뭐 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요. 5G 고속도로 구축, 5G 와이파이 구축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제대로 투자가 안 됐어요. 네. 이런 밀렸던 투자 수요가 하반기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5G 장비주는 계속해서 봐야겠다. 다만 오이솔루션은 지금 너무 급등했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5G 관련주는 계속해서 보셔야 하는 건 맞지만 오이솔루션 자체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잠깐 쉬어갈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건 쭉 가져가야 하는 종목이다. 오늘만 보는 실수는 범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전문가님의 의견일 것 같아요. 일단 쭉 봐야 되는 종목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스탑 의견을 드렸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는 이제 단기적인 의견에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몇 개월, 뭐 3개월, 6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 본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위치에서도 뭐 보유하셔도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굉장히 강했던 가격이 55,000원. 근데 그 55,000원을 뚫어냈어요. 그죠? 어제 강력하게 뚫어냈고 오늘 추가적인 급등을 하다가 오늘 밀린 거는 사실 시장 영향이 좀 있어요. 오늘 장중에 코스피 코스닥이 또 미국과 중국의 마찰 우려감 이런 부분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고가 종목의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뭐 다시 보시거나 하시는 게 낫겠고 뭐 길게 보겠다. 3개월, 6개월 뭐 조금 더 떨어지는 거 상관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오늘 기록했던 고점 한 68,000원은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투자 기간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짜시면 되겠습니다.
네, 길게 보실 분들은 오늘 고점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2위 만나보도록 할게요. A프로입니다. 1582.53대 1의 공모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A프로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개장 직후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이 종목이 2차 전지 생산 공정 중에 하나인 이 활성화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 제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조금 당분간은 SK 바이오팜처럼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 들면서 A프로 토론방 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풀리겠네. 내일을 기대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이 종목은 주주들이 똘똘 뭉치면 5연상은 이상 간다. 무조건 다들 들고 있자. 1차 목표가 12만 5천 원 가보자. 오늘 이거 매수 안 하면 그냥 주식 접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1차 목표가 12만 5천 원까지 가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매수 안 하면 다들 주식 접으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오늘 매수를 하기는 사실 어려웠죠. 그쵸. 시작하고 이제 급등했고 뭐 급격하게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10분, 20분 정도 만에. 그래서 그 안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손이 빠르신 이제 단타 투자자가 아니면 공모에 참여했을 때만 수익을 보실 수 있었다고 보고 오늘 A4의 상승은 사실 예고가 됐습니다. 네. 요즘에 공모주 분위기가 진짜 뜨거워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산이 좀 되시는 분들은 공모주 어떤 거라도 투자를 해보자. 네. 그러면은 어쨌든 뭐 경쟁률 때문에 몇 주 못 받겠죠. 하지만 그 몇 주 안 되는 거라도 급등하는 그 맛을 한번 느낄 수 있으니까 공모주 투자에 관심 가지시면 좋겠고 특히 A프로는 그 2차 전지 활성화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2차 전지가 안 그래도 뜨거운데 2차 전지 관련주가 공모를 한다? 그리고 공모 시장이 이렇게 뜨겁다? 이 두 가지가 만났으니까 경쟁률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내일까지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급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상한가를 간 종목은 항상 잔량을 보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56,100원에 53만 주가 현재 걸려 있는데요. 오늘 거래된 거래량의 10%가 넘어요. 10%가 넘으면 강한 상한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도 잘하면 상한가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고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아쉽다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 공모 시장을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상한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고 요즘 뭐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정말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공모주 청약에도 도전을 해보시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1위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SK 바이오팜입니다. SK 바이오팜이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오늘장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종목 스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저도 스탑 의견 드리겠습니다. 같이 스탑 들면서 토론방 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팜에 대한 의견입니다. 와, 19만 6천 원 구조대 다시 오려나 보다. 얼른들 올라타라. 15만 원 정도 오면 사볼까? 일단 관심 종목 삭제다. 오늘 말고 한 번 더 탈출 기회는 올 듯. 나도 나갈 준비 중. 다들 제대로 된 탈출해보자 라고 하셨습니다.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탈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글 보시면 15만 원 정도 오면 다시 사볼까라고 하셨습니다. 15만 원 정도를 또 신규 진입 매수가로 이렇게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은? 네, 저도 최소한 그 가격까지는 와야 이제 매력이 조금이나마 생길까 이런 상황이고 그 지난주에도 제가 SK바이오팜을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고평가예요. 그래서 공모가 39,000원 대비해서 4배까지 뛰었던 가격이고 이게 하락해도 기술적인 반등은 어쨌든 나옵니다. 이게 고평가라고 해도 그냥 이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갔다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갔다 반등 줬다 내려갔다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SK바이오팜이 올라온 것도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은 아니에요.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지기보다는 반등 이후에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최소한 15만 원 이하 정도 구간. 근데 15만 원 이하라고 제가 뭐 딱 매력이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접근이라도 하려면 그 정도까지는 와야 된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 뇌전증 치료제 같은 경우 기대감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됐고 최근 공모 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도 한몫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의 반등은 오히려 탈출의 기회로 삼아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고평가 부담 여전하다 SK 바이오팜에 대한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전문가가 뽑은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그 파워로직스라는 네. 종목입니다. 아마 투자분들께서 많이 또 들어보시기는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워로직스는 이제 IT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6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다음 달 초죠.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서 갤럭시 S20, 그 노트 20죠. 노트 20가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IT 부품주의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는데 섹터 중에 좀 덜 올라온 게 IT 부품주예요. 그래서 키 맞추기로라도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IT 부품주가 강했고 오늘도 초반에는 IT 부품주가 강했는데 시장 때문에 오늘 조금 이제 눌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 파워로직스는 카메라 모듈과 2차 전지 보호회로도 생산하고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가 타갈 때 이 종목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숨겨진 2차 전지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제 그 보호회로를 생산하고 또 공급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부의 친환경 육성 정책은 계속되겠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린 뉴딜 정책 관련해서 발표가 났고 대규모의 투자를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 혹은 뭐 태양광 풍력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를 보일 것 같은데 지금도 예를 들어서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종목을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런 종목군들이 가격 부담이 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2차전지 관련주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충분히 눌렸다가 이제 저가매수 조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때문에 약간 눌리는데 현재가 구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겠고요. 목표가는 이제 전 고점이 되는 가격 8,300원 정도까지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노려보는 관점 그리고 손절가는 7,1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현진 전문가 관심주 파워로직스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